자, 이번 시간은요, 교재 101페이지입니다. 101페이지. 가장 출제가 많이 되고는 탄력성입니다. 자, 탄력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제가 1월 초에 내드린 기출표 있죠? 기출표. 1년자로 기출표. 이거 확인해 봐요. 기출표. 자, 기출표를 보시면 자, 수요 공급 차서입니까? 수요 공급. 자, 두 번째 줄 보시면 까만 세모. 수요 결정 요인, 괄호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 5회, 8회, 16, 18, 19, 21, 29 7번 나왔죠. 다음 까만 세모 대치제 보완제 한 번 나왔고, 수요 곡선 이동, 즉 수요의 변화를 가리키네요. 얘가 8번 나왔고, 다음에 까만 세모 수요 공급 결정 요인도 5번 나왔고, 한 줄 내려가서 부동산 공급이 6번 나왔죠. 또 수요 공급 종합 문제가 6번 나왔고, 이렇게 많이 나왔잖아요. 이어서 까만 세모 전화기 탄력성 엄청나죠. 초과시험 16, 17, 18회 때 두 문제, 19, 20회 때 두 문제, 21, 22, 23, 24, 25, 26, 27 두 문제, 28 두 문제, 29 두 문제, 30 두 문제, 32 두 문제.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총 24번 나왔어요. 다음에 균형 가격이 엄청나게 나왔죠. 얘도 이제 9회, 14, 16회 때 두 문제, 17, 18회 세 문제네요. 19회 때 두 문제, 20, 23, 25, 26, 28, 30, 31 두 문제, 32회 세 문제. 엄청나잖아요. 무려 21번 나왔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탄력성이 가장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탄력성 중요합니다. 그러면 탄력성 보겠습니다. 자, 우선 자료는요, 비교 정리표를 볼까요? 비교 정리표. 비교 정리표를 보시면, 자, 네 번째가 수요 공급 탄력성인데요. 수요 탄력성이 별표 3개. 무조건 나옵니다. 목차가 4개 나와요. 1번 의, 동그라미 2번 종류, 3번 결정 요인, 4번 탄력성과 기업 총수입의 관계. 근데 자, 이 비교 정리표를 보게 되면 너무 압축이 됐고 요약이 되어 있어. 이걸로 도저히 설명이 안 되거든요. 안 되기 때문에 탄력성만큼은 자, 책을 위주로 설명을 차근차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책을 다시 101페이지를 보시면 돼요. 지금부터 강의 노트 보시면 됩니다. 탄력성입니다. 네 번째 탄력성. 탄력성 공부할 거는 4가지인데, 첫 번째 의를 공부하고요. 두 번째는 공식입니다. 세 번째가 탄력성의 결정 요인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탄력성과 기업의 총수입의 관계예요. 이러면 탄력성은 완성이 됩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탄력성을 공부하는 목적은요, 이 탄력성에 따라서 회사의 매출, 총수입이 달라지거든요. 여기가 이제 탄력성의 완결판입니다. 여기까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의부터 볼게요. 먼저 탄력성 하게 되면, 자, 강의노트 보게 되면 1번 의에서는 충격과 반응이 나와요. 자, 물리학에서는 어떤 외부적인 충격을 주니까 그 결과 반응이 달라지더라.
이것을 비율로 표시한 것이 탄력성입니다. 그러면 학교로는요, 어떤 충격, 가격 변화라는 충격을 줘요. 그러니까 무엇이 반응을 보이더라? 수요량이 변합니다. 이것을 바로 퍼센트, 비율로 표시한 것이 바로 탄력성입니다. 자, 간단한 예를 들어 볼게요. 자, 탄력성은 충격에 대한 반응의 정도를 비율로 표시한 것인데요.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요, 이 충격이 분자 분모인데 얘가 분모가 돼요. 충격이 이제 분모가 되고요. 반응이 분자가 돼요. 충격에 대한 반응이다. 얘가 바로 탄력성입니다. 간단한 예를 든다면 외부적으로 충격을 100을 주니까 반응이 100을 보입니다. 충격과 반응이 똑같아요. 그러면 충격이 100이니까 반응이 100이잖아요. 충격이 100이니까 반응도 100이다. 이러면 1이 되겠네요. 이것을 탄력성은 1이 된다. 이런 경우를 단위 탄력적 이렇게 불러요. 다음에 충격을 100을 주었더니 반응이 훨씬 커요. 반응은 200이다. 변화 크죠. 숫자를 표현하면요. 충격을 100을 주니까 반응은 200이다. 얼마가 나와요? 2가 나와요. 얘는 1보다 크잖아요. 이것을 탄력성은 1보다 크다. 1보다 큰 경우를 탄력적이다. 이렇게 불러요. 탄력적이다. 충격을 100을 주니까 반응이 밑도 끝도 없어요. 무한대로 크더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충격을 100을 주니까 반응은 무한대로 크더라. 그 값은 무한대가 나와요. 따라서 탄력성 값은 무한대가 된다. 극단적이죠. 이때는 완전자가 붙어요. 완전 탄력적입니다. 완전 탄력적이다. 자, 충격을 100을 주니까 반응이 적어요. 반응이 50이다. 절반밖에 안 돼요. 숫자를 볼까요? 충격을 100을 주니까 반응은 50이다. 0.5가 돼요. 1보다 작잖아요. 이렇게 탄력성이 1보다 작은 경우를 비탄력적이다라고 불러요. 마지막으로 충격을 100을 주니까 반응은 전혀 없어요. 제로다. 충격을 100을 주니까 반응은 전혀 없다. 값은 0이 나와요. 따라서 탄력성이 0이 되면 극단적이죠. 완전자가 붙죠. 완전 비탄력적입니다. 이렇게 탄력성 값은 크게 5가지로 구분됩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이 5개 중에서 그 기준은 1이잖아요. 1이다. 1을 기준으로 1보다 크면 탄력적,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 그래서 우리가 공부한 주로 이 2가지 경우로 나눠서 공부합니다. 탄력적일 때, 비탄력적일 때. 그러면 강의 노트 보게 되면 따로 탄력적일 때 화살표 되어 있죠. 괄호. 밑에 화살표가 뭐냐. 탄력적이면요. 반응이 크다, 작다, 크다. 반응이 크다는 것은요. 민감한 겁니까? 둔감한 반응입니까? 민감하다. 따라서 반응이 크다, 민감한 반응이면 탄력적입니다. 반대로 탄력성이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인데 화살표에 빈 괄호되어 있죠.
얘는 반응이 크다, 작다, 작다. 민감한 반응, 둔감한 반응, 둔감한 반응이다. 그래서 탄력성 하게 되면 항상 이를 기준으로 민감하게 움직이면 탄력적이고 둔감하게 움직이면 비탄력적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왜 이걸 공부해야 됩니까? 결국은 이겁니다. 아까 적었잖아요. 기업의 총 매출, 총 수입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것 때문에 공부하는 거예요. 탄력성 종류를 보았습니다. 다시 탄력성은 어떤 충격? 가격 변화라는 충격을 줘요. 가격. 충격이 가격이니까 통상 얘는요 가격 탄력성입니다. 가격 탄력성. 얘가 가장 많기 때문에 통상 가격자는 생략이 된 말입니다. 그럼 살짝 바꾸게 되면요 가격 대신에 소득이 변합니다. 소득이 변해도 얘가 변할 수 있잖아요. 소득만 나타나면 뭐지? 정열. 정열. 따라서 소득이 증가할 적에 정상전은 수요가 증가한다고 했죠. 열등전은 반대로 수요가 감소한다고 했죠. 이렇게 달라지고 있잖아요. 이것을 가리켜서 소득 탄력성입니다. 따라서 어떤 탄력성? 소득 탄력성도 나옵니다. 소득 탄력성. 다시 소득을 지어볼까요? 이것 대신에 타재와 가격을 넣자. 타재와 가격. 타재와 하게 되면 대체재와 보완재잖아요. 대체재와 보완재이다. 대체재는 비례 반비례. 비례관계.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 거래 수요가 증가한다. 비례관계. 보완재는 비례 반비례. 반비례. 보완재 가격이 상승하면 거래 수요가 반대로 감소한다고 했잖아요. 이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이것을 가리켜서 타재와 탄력성은 뭐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자 교차 탄력성, 교차 탄력성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탄력성 종류는요.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 가지. 자 여기까지 의의를 보았습니다. 책을 보겠습니다. 책을 보시면 자, 한 장 넘어갑니다. 102페이지. 102페이지 보시면 거래 2번 탄력성. 이제 내용 박스 탄력성은 자 분자 분모 아시겠죠? 분모가 뭐지? 충격, 독립 변수가 되고요. 분자가 종속 변수는 바로 반응이다. 그러면 탄력성은요. 동그라미 1번, 2번, 3번 나오죠. 3번 보게 되면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밑줄입니다.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 또는 공급량의 변화율 밑줄 하시고 이어서 탄력성은요. 두 번째 줄 정성적이 아니라 정량적 지표에 해당한다. 정량적 동그라미. 이것도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탄력성은요. 정성적입니까? 정량적입니까? 정량적이죠. 그러면 정량이 뭐냐? 수치. 숫자로 표현하면요. 정량적입니다. 우리 봤잖아요. 이거. 1이니까 단위 탄력적. 전부 다 숫자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숫자로 표현되기 때문에 탄력성은 예를 들면 1.5다, 1이다, 0.8이다. 숫자로 표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정량적입니다. 그러면 정성적은 뭐죠? 숫자로 표시할 수 없는 것. 주로 성질을 표현하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집에 있다가 TV가 고장나서 A에서 바라본 적 있으시죠? A에서 친절합니다. A에서 다 바꿔놓은 다음에 항상 전화가 오죠. ALS로 와서 혹시 저희 서비스 가신 분이 서비스가 어땠느냐? 뭐지? 매우 친절,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 표시하잖아요. 숫자가 아니잖아. 얘가 뭐지? 정성적입니다. 그래서 탄력성은요 반드시 숫자로 표시를 해야 하는
양적 개념입니다. 과거 시험은요, 탄력성은 정성적이다, 틀린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2번. 자, 2번은 탄력성의 종류인데요. 1번은 가격 탄력성, 2번은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세 가지가 나왔잖아요. 자, 본론 넘어갑니다. 자, 이제 공식입니다. 네모 2번. 자, 수의 탄력성 공식이 오른쪽 페이지 보니까 박스. 탄력성 공식이 2줄 공식과 4줄 공식이 나와요. 자, 지금부터 공식을 봅니다. 공식. 자, 공식은 분모가 충격이죠. 그러니까 가격 변화 비율이니까 율입니다. 비율로 표시됩니다. 가격 변화율. 반응이 분자잖아요. 수요량 변화율이잖아요. 비율로 표시됩니다. 이렇게 책에서 공식이 나와 있고 또 강의 노트 보더라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이거 잘 따라오세요. 다시. 얘는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수요 법칙은요, 비싸면 적게 산다고 했잖아. 비례 법칙, 반비례 법칙. 반비례 법칙. 반비례 법칙 우하향. 다시. 가격이 비싸면 적게 산다고 했죠. 가격이 비싸면 플러스잖아. 예. 적게 산다 마이너스잖아요. 예를 말이에요. 항상 수요 법칙은 비싸면 적게 산다 반비례 법칙이야. 그럼 이것을 계산하면요, 언제나 그 값은 음수가 나요. 음수. 무조건 마이너스가 나와요. 부호가 안 맞잖아. 그러니까 지금부터 무조건 탄력성 값은 무조건 부호를 무시하자 하면 절대값입니다. 수요 법칙은 반비례 법칙이니까 항상 음수 값이 나와요. 그런데 이 종류가 음수가 하나도 안 나오잖아. 전부 다 뭐죠? 플러스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부호를 무시하자 뭐 절대값. 항상 절대값, 부호를 무시해야 됩니다. 절대값으로 계산합니다. 자, 해서 2줄 공식 의미 아시겠죠? 요거 보시면서 계산 문제 확인. 계산 문제 풀어봐요. 오늘 기출지문 봅니다. 기출지문. 문제 9번 볼게요. 9번. 자, 9번 보시면 맨 끝에 15의 초과 시험때 나왔습니다. 9번. A주택의 임대료가 평균 15% 인상되었다. 이에 따라서 자, 임대 수요가 30% 감소했다면 가격 탄력성은 얼마가 되느냐. 자, 그럼 볼까요? 자, 여기다 숫자만 넣으시면 돼요. 가격 임대료 변화가 얼마? 15% 인상이죠. 15% 인상 맞습니까? 이렇게. 그랬더니 임대 수요가 30% 감소했죠. 임대 수요가 30% 감소했잖아. 그럼 뭐지? 부호를 무시하자. 왜? 절대값이면 부호를 무시하잖아요. 다음 풀었어요? 얼마? 2가 나온다. 이렇게 하면 이 문제가 쉬운 겁니까? 어려운 겁니까? 쉬운 거 아니에요? 쉬운 것도 아니야. 장난이에요. 장난. 예. 수저 2개 딸랑 주고 임대료가 15% 인상했더니 수요량이 30% 감소했다. 이거 2개 넣어주면서 찾아라. 이것도 문제입니까? 장난이지. 이렇게 문제가 나오고 있잖아요. 정답은 2가 됩니다. 2. 계산 문제는요, 이렇게 쉬운 것도 나와. 기출문제를 제가 옮겨왔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제는 어떻게 묻느냐? 지금 시험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니까 2가 나왔다. 여기까지 쉬운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묻느냐면요. 문제가 변형돼 가지고 이러니까 2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꾸로 이렇게 나와. 뭔지 아시겠어요? 거꾸로 물어. 거꾸로. 그럼 뭐지? 탄력성 값이 2고 2일 때 가격이 15% 상승했다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수요량 변화. 이게 이제 최근 흐름이야 또. 거꾸로 묻는 거 거꾸로. 그러면 이것도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그럼 이제 숫자 맞춰 나가면 되겠네. 2가 되려면 15분의 얼마? 30. 30. 수익을 지금 반배로 보시니까 상승하면 하락한다. 예. 그러면 수요량은 30% 감소. 찾으면 되겠네. 뭔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묻는 것이 15 상승하니까 30% 감소했다 하니까 2가 쉽게 나는데 이제는 이제 얘를 거꾸로 싹 물으니까 이때부터 손도 못 대는 거예요. 바로 푸나 거꾸로 푸나 그건 문제가 없는 건데. 그래서 이제는요 이렇게 주면서 얘를 묻더라. 역시 어려운 것 아닙니다. 무조건 득점해야 됩니다. 아주 기분 좋은 계산 문제가 돼요. 자, 문제 확인했고요. 다시 강의 노트 보시면 두 줄 공식 보았고 다시 네 줄 공식. 자, 그러면요. 얘를 다시 네 줄로 만들어요. 네 줄. 네 줄로 만들면 이걸 네 줄 공식은 가격 변화 율 하니까 다시 분자분모. 분자분모. 분모가 원래 가격입니다. 분자는 가격 변화분입니다. 이만큼이 바로 가격 변화율입니다. 다시 수요량의 변화율은요. 원래 수요량입니다. 수요량의 변화분입니다. 이만큼이 바로 수요량의 변화율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부호를 무시하자. 바로 절대값입니다. 그러면 네 줄 공식도 계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따로 자료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강의 노트 여백에다가 요 예제를 메모를 좀 해주시면 돼요. 빵이 있어요. 빵. 빵이 있다. 자, 그러면 빵 가격하고 수량입니다. 자, 어려운 예제가 아니에요. 자, 빵을 사는데 빵 한 개 얼마 하더라? 100원 하더라. 100원입니다. 100원 할 때 400개를 사야지. 이럴 수 있잖아요. 100원 할 때 400개입니다. 근데 빵값이 100원에서 120원 올랐습니다. 비싸니까 많이 사요? 적게 사요? 적게 사겠지. 그러면 300개를 사야지. 이럴 수 있잖아요. 100원일 때 400개, 120원일 때 300개. 이럴 수 있잖아요. 이렇게 변화가 생겼잖아요. 이렇게 주면서 탄력성 값을 구하라게 되면 숫자가 2개입니까? 4개입니까? 4개죠. 숫자가 2개면 두 줄 공식. 아까 숫자 2개 나왔잖아요. 5%, 15%, 30%. 2개 나왔잖아요.
지금 숫자가 4개잖아. 숫자가 4개 나오면 4줄 공식. 구분되시겠죠? 그러니까 문제를 탁 보자마자 아, 숫자가 딸랑 2개 나왔네. 점수 그냥 주는 거고. 그저 먹는 거고요. 숫자가 4개 나왔네. 아, 조금 복잡하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부터 풀격하면요. 4줄 공식 보면서 원래 가격은 쉽지. 원래 가격은 100입니까? 120입니까? 예, 다들 아시네요. 다시 원래 수량은 얼마? 400. 원래는 다 찾았잖아요. 뭐만 남았지? 가격 변화분. 이것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변화분 봅니다. 100에서 120이니까 변화분 얼마? 20 상승하라. 상승. 변화분 끝났잖아요. 다음에 수요량 변화분입니다. 변화분. 변화분 얼마? 100인데 증가 감소. 100 감소. 변화분 찾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항상 탄력성은 절대값이니까 부호를 무시하자. 되시겠죠? 부호를 무시하면 왜? 절대값이니까. 그러니까 변화분 찾았잖아요. 다 풀었네요. 숫자만 넣어주면 돼요. 4조 공식입니다. 자, 원래 가격 얼마? 100. 가격 변화분 얼마? 20. 원래 수량 얼마? 400. 수요량 변화분 얼마? 100. 어려운 거 없어요. 4줄 공식도 숫자만 넣어주면 돼요. 계산만 하면 돼요. 4줄 공식. 이때는 반드시 제가 계산 기초특강에서 이렇게 4줄 공식을 먼저 암산해서 약분하자. 약분하자. 약분하면 4분의 1이죠. 약분하면 5분의 1이죠. 약분해주고. 다시 내항끼리 곱하면 분모가 되고 외항끼리 곱하면 분자가 되고. 그럼 끝났네. 분모가 얼마? 4. 분자가 얼마? 5. 다 풀었네요. 이제 계산기 두드리면 돼요. 암산하는데 얼마 나옵니까? 1.25. 그러면 1보다 크니까 뭐지? 달력적. 달력적. 4줄도 별거 아니에요. 분석해서 변화분만 찾으면 돼. 변화분만. 여기까지가 4줄 공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있어서 문제가 뭐냐? 문제는요. 지금 원래 가격 100이잖아요. 원래 수량 얼마? 400이잖아. 이 원래 값은 쉬운 말로 최초 가격, 최초 가격. 최초 가격, 처음 가격입니다. 주로 탄력성은요, 이 자체가 이제 최초 가격, 원래 가격인데, 20회 때, 13년 전에, 4줄짜리 계산 문제를 물으면서, 최초 가격, 원래 가격이 아니고, 중간 값으로 구하시오. 중간 값으로 구하시오. 이걸 물었는 거예요. 단서를 딱 괄호 단서를 주면 단 중간 값으로 구하시오. 그러니까 공부한 사람들이 전부 다 공식 4개 나왔지. 이래 푸니까 답이 1.25가 나와요. 그 답이 안 보여. 한 번 풀고 두 번 풀고 자꾸 푸니까 시험은 날아가지. 그러다 보니까 풀 수가 없잖아요. 이 공식은 뭐지? 원래 가격 또는 처음 가격, 최초 가격입니다. 원래 가격. 근데
중간 가격 물어버리니까 풀 수가 없어요. 그러면 중간 값을 묻게 되면 어떻게 푸느냐?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자, 중간값 확인해 볼까요? 100과 120의 중간 얼마? 110. 얘가 바로 중간값이잖아. 아무것도 아니야. 풀고 나면. 요거 중간이 뭐지? 좀 어려웠습니다. 그죠? 예. 얼마? 350. 중간이 350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중간값 묻게 되면 원래값 요거 싹 지워버리고 원래값. 대신에 뭘 집어넣자? 중간값만 집어넣어버리면 돼. 중간값. 그러면 중간값이 얼마? 110. 110. 중간 수량 얼마? 350. 참 출전 못했죠, 그죠? 예. 그래서 처음 묻는 문제가 전부 다 고생해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 처음 묻는데 중간값을 물었으니까 순수히 풀 수가 있어야지. 중간에 뜻도 모르는데. 그럼 약분합니다. 요 약분하게 되면 5, 20, 5, 7이 35. 약분하고. 이런 약분하면 11분의 20이 되겠네요. 11분의 20이 되겠네. 약분해주고. 맞죠? 예. 11분의 뭐 잘못된 거 없어요. (110) 350 이런 거 맞잖아요. 이거 약분하면 11분의 2죠, 그죠? 예. 이상하더라. 앞만 봐도 이상해서 11분의 2가 되겠네, 약분하면. 그러면 이제 7이 14. 예. 요 계산하면 22가 되고요. 그럼 이제 22 나누기 14 해주면 돼요. 그러면 약 1.57이 나옵니다. 계산 문제는요. 보통은 원래값 최초 가격인데 그게 아니면요. 반드시 단서에서 중간값으로 구하시라는 단서가 주어지거든요. 그런 말에 속지 말리 말입니다. 다시 중간값 묻더라도 어려운 겁니까? 풀만한 겁니까? 풀만한 거예요. 뜻만 하시면. 자, 여기까지 4줄짜리 공식을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제 강의 노트 박스 공식 보니까 이제 공식은 계산 문제. 느낌 오시죠? 숫자 2개 주면 2줄 공식, 4개 주면 4줄 공식. 항상 4줄 공식은 최초 값인지 중간 값인지만 확인하면 돼. 근데 앞으로 묻게 되면 여전히 원래 값 이걸 물을 거야. 항상 중간 값은요. 단서를 붙여줘야 됩니다. 공식까지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책을 볼까요? 103페이지. 자, 103페이지 책을 보시면서 박스 공식은 2줄 공식과 4줄 공식. 공식 받고 항상 탄력성 값은 뭐지? 절대값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부호를 무시해야 됩니다. 다음에 쭉 내려가서 괄호 2번. 수의 탄력성의 크기. 자, 표를 보게 되면 5개 나와 있죠. 이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그럼 볼게요. 첫 번째가 탄력성이 0이 되면 어떻게 넣는다? 완전 비탄력. 두 번째, 탄력성이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 세 번째, 1이 되면 단위 탄력적. 1보다 크면 탄력적. 무한대로 크면 완전 탄력적.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17네모 있죠. 얘는 X 돼 있죠. 쳐다보지도 마시고 넘어갑니다. 105페이지. 105페이지. 3번 탄력성에 따른 곡선의 형태. 얘가 바로 탄력성과 기울기를 말해요. 그래서 박스 자 그래프가 나오잖아요. 그래프가 한 장을 넘겼더니 또 박스 또 수직 수평 그래프가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표현한 것이 바로 강의 노트를 보시면 강의 노트를 보시면 자, 맨 밑에 참고표 있죠. 탄력성과 기울기. 요거 나오잖아요. 탄력성과 기울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참고표. 탄력성과 기울기.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얘는 무조건 뭐지? 역수. 역수를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탄력성과 기울기는 무조건 반대. 그러면 기울기 있죠. 기울기.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얘는 뭐지? 가파르지. 얘는 완만하잖아요. 그래서 기울기가 크다는 것은 크잖아요. 얘가 바로 가파르다. 기울기가 크면 반대로 탄력성은 작아지겠네요. 탄력성이 작아지면 비탄력적이지. 합치니까 기울기가 가파르면 크면 반대로 비탄력적이 된다. 가파르면 비탄력적. 기울기가 작아요. 작으면 이거잖아요. 완만하잖아요. 따라서 기울기가 완만하다. 완만하면 반대로 탄력성은 커지니까 탄력적입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완만하면 탄력적. 얘가 숙달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탄력성과 기울기와의 관계를 가리킵니다. 한 번 더. 기울기가 가파르면 비탄력적. 완만하면 탄력적입니다. 계속 반복합니다. 이것을 그래프로 확인. 자, 가파른 기울기 D1, 완만한 기울기 D2. 기울기가 가파르죠. 가파르면 탄력, 비탄력. 얘는 완만하죠. 기울기가 완만하면 탄력, 비탄력. 탄력적이다. 따라서 그래프 보시면서 바로바로 해석이 돼야 됩니다. 가파르면 비탄력, 완만하면 탄력적. 가파르면 비탄력. 하늘에서 비가요, 이렇게 안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지겠지. 비탄력적입니다. 따라서 바로바로 기울기를 보고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극단적으로 완만해지면서 극단적으로 수평선이다. 얘가 뭡니까? 탄력성은 완전 탄력적입니다. 수평이면 완전 탄력적. 가파르면 비탄력적인데 점점점 가파라지면서 극단적으로 수직이 된다. 이런 뭐죠? 탄력성은 여기다 뭐 완전 비탄력적. 그래서 이제 결국 기울기를 보게 되면 이제 정리가 다 됐잖아요. 자, 수직곡선이 있다. 가파른 것도 있고 완만한 것도 있고 수직이 있고 수평이 있고 이제 이거 보고 이걸 줄 알아야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가파르면 뭐? 비탄력.
여기서 완만하면 탄력적, 수평이면 완전 탄력적, 수직이면 완전 비탄력. 그래서 이 모양이 우리 책을 보면 105페이지, 106페이지. 그래프 두 개 있잖아. 다 공부한 거예요. 가파르면 비탄력적, 완만하면 탄력적. 예, 끝났습니다. 다시 책을 봐요. 책을 보시면 106페이지입니다. 106페이지 보시면 괄호 4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특징 예가입으로 탄력성을 움직이는 결정요인입니다. 탄력성의 결정요인. 그러면 항목이 많은데요. 또 지금부터 강의 노트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는 뒷페이지 보시면 뒷페이지. 자, 뒷페이지 보시면 세 번째 탄력성의 결정요인입니다. 자, 탄력성의 결정 요인은 뭐냐? 크게 두 가지죠. 먼저 탄력적일 때 즉 탄력성이 1보다 클 때고요. 그 다음에 비탄력적일 때 1보다 작을 때를 말이에요.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보자. 구분해서. 강의 노트 보게 되면 항목이 6개 나옵니다. 6개. 이것도 지문이 아주 잘 나와요. 지문이. 그러면 여러분 아시지? 요거 보시면서 한 번 더 확인해 봅니다. 탄력적이면 반응이 크다 작다? 예, 크다. 민감하다 둔감하다? 민감한 반응이죠. 기울기는 가파르다 완만하다? 예, 완만하다. 바로 돌리시면 돼요. 다 똑같은 말입니다. 다음에 비탄력적이면 반응이 크다 작다? 작다. 민감하다 둔감하다? 둔감하다. 기울기는 완만하다 가파르다? 가파르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걸 왜 공부한다고 했죠? 맨 끝에 기업의 매출이 달라지거든. 총수입이. 이걸 봐야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떨 때 각각 이렇게 되느냐를 하나씩 봅니다. 자, 강의 노트 보게 되면 첫 번째 대체제가 나옵니다. 좀 전에 공부했죠. 대체제는요. 콜라와 사이다입니까? 콜라와 햄버거입니까? 콜라와 사이다. 예, 대체제. 대체제는요. 네모 두 개 돼 있죠. 예. 시험이 잘 나오니까. 예. 대체제가 첫 번째 네모. 많을수록 반응이 민감합니다. 거꾸로 대체제가 적을수록 예, 적을수록 반응이 적다 비탄력적입니다. 예를 들면요. 대체제가 많대. 여러분들이 편의점 가게 되면 음료수 코너 보게 되면 음료수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콜라, 사이다, 포카리스, 판타, 밀키스 등등등등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중에 사이다 값만 깡총 올라갔대. 요것만 비싸대. 그럼 이거 안 사 먹지. 예, 민감하게 뭐 딴 걸로 갈아타 버리잖아요. 이럴 때 반응은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탄력적입니다. 대체가 적다. 대체가 안 된대요. 바꿀 수가 없잖아요. 이게 뭐지? 움직임은 둔감하겠지. 대체가 적은 동네를 간단하게 예를 든다면 대학교 있죠. 대학교. 대학교는 학교를 바꿀 수가 없어요. 예. 바꾸려면 다시 수능을 치든지 편의시험 쳐야 됩니다. 대체가 안 돼요. 굉장히 뭐 반응은 둔감하다. 비탄력적입니다. 예를 들면 네 그리겠어요. 여기가 미금역이죠. 그러면 이제
출입구 딱 나오니까 바로 여기에 우리 학원이 있잖아요. 예. 분당 공인모 법학원입니다. 학원이 있죠. 이렇게 가정해봐요. 어떻게 된 건지. 이 미금역 역세권에 여기도 중개사 학원이 있어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한 10개쯤 되겠네요. 뭐 중개사 학원이 뭐 미장원도 아니고 부동산 사무소도 아닌데 와 이러면요 대체제가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예, 굉장히 탄력적입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이럴 때 학생들은요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학원이 많으니까 공부 좀 하시는 분들이 여기도 들러보고 다 들러보거든요. 다 들러봅니다. 다 들러보다가 이때부터 학원 시설 딱 따지고요. 책이 좋은지 나쁜지, 학원 직원들 서비스가 좋은지, 선생이 누군지, 심지어는요 선생님들 얼굴까지 보거든요.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다 따져봅니다. 가장 민감한 것이 학원비. 그러니까 이거 다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조건이 비슷비슷하다고 볼게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이 중에서 학원 원장이면요 치열하잖아요. 피튀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살아남으려면요 다 비슷한 조건이면 학원비를 확 올려야 될까 좀 내려야 될까? 아시네. 이때는 학원비를 좀 내려야지 같은 거 하시면 다홍치원하고 전부 다 일이 몰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가격을 올려야 돼 내려야 돼? 내려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이때 매출액은 극대화되고 총수입은 증가하는 거예요. 만약 내그리겠어요. 우리 학원이 있죠. 하나밖에 없어요. 라고 가정합니다. 여기가 어디죠? 미금역. 그러면 이제 미금역도 아니고 서울까지 포함해서 서울에 학원이 하나도 없어. 예. 또 경기도에도 하나도 없어. 서울 경기 지역에 오로지 학원은 여기밖에 없네. 예. 탈렉이다. 비탈렉이다. 굉장히 비탈렉. 대체가 안 되잖아. 대체가. 그러면요 중개사 공부하려면 무조건 어디 갈 데가 없잖아. 무조건 여기만 와야 됩니다. 굉장히 비탈리집니다. 대체가 안 되니까. 이럴 때 여러분이 학원 원장이면 학원비 올릴까요 내릴까요? 대놓고 올려버려요. 배짱 좋게 마음대로 올려버려 그냥. 그러면 비싸다고 딴 데 갈 데가 없잖아. 이때는 가격 올린다 내린다. 이때는 뭐지? 올린다 말입니다. 이럴 때는 내려야 되고 이럴 때는 올려야 됩니다. 이럴 때 내려버리면 돈 못 벌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많은 경우일 때는 가능한 가격을 내리는 게 좋아. 이런 많을 때는 웬만한 가격을 올리는 게 좋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는 불변의 진리예요. 여러분이 중개업 하더라도 마찬가지야. 내가 하는 업종이 탈렉인지 비탈렉인지 따져보고 비탈렉이면 돈 벌기 좋아. 탈렉이면 피튀기잖아요. 돈 벌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은 목적은 이에 따라서 가격을 올리는 정책을 펼까 내리는 정책을 펼까 그만큼 총수입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따라서 왜 공부하는지 아시겠죠? 두 번째, 재화의 용도. 용도가 다양할수록 탄력적입니다. 정반대로 용도가 제한받을수록 비탄력적이다. 결국 용도가 다양하다는 게 대체제가 많다는 말이 되고 용도가 제한받는 게 대체제가 적다는 말 똑같은 의미가 돼요. 세 번째.
부동산의 종류예요.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주상공 세 가지 아시죠? 결론적으로 주거용 부동산은 탄력적인데 상대적으로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은 비탄력적입니다. 왜냐? 주거용은 대치재가 많거든요.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중, 다가구 많잖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상업용, 공업용은 얘보다는 대치재가 적잖아. 그래서 결국 이 세 가지는요,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같은 맥락으로. 네 번째, 기간입니다. 자, 기간은, 자, 시간 보니까 제법 됐네요. 10분 쉬었다가 다음 시간 계속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쉬겠습니다.